아, 저 사람 나랑 별 차이 없는데 부자였네.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근데 그거 아세요? 차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영원히 몰랐으면 할지도 몰라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은 돈을 끌어들인다. 복리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즉 끝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최대의 이익과 가속도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에게 복리 효과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상을 얻기 직전에 포기하고 방향을 바꾼다. 생각해보라. 씨앗을 심은 다음 날에 내 나무가 어딨지? 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없다. 과일을 얻으려면 먼저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부동산을 시작하고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개인 자산이 수십억이 되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 그 다음에 14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처음 14억을 벌기까지 걸린 시간에 4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서 가장 게을렀던 시간이었다. 가장 적은 양의 일을 하고 최대의 소득을 올린 것이다. 백만장자인 친구들은 그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최대의 복리 효과를 위해 뿌리가 깊이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다. 이 내용이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한 부분이라서 일종의 시간의 복리 효과와 같은 개념이죠.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2015년부터 부동산 투자 시작을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2015년이면 바닥이었잖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였고, 실제로도 제가 이제 저희 채널도 그렇고, 다른 채널 나가서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운 좋았다고, 진짜. 운 좋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내가 막 다 해가지고 내가 미리 다 알았고, 막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해요, 제가.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도 실제로 이 체감하는 거,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꿈꿨던 그 이미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를 실제 현실에서 마주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5년 이상이 걸렸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현금이 돌기 시작한 시기가.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 여러분 투자 왜 합니까?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 버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한 달에 300 벌고 있는데 한 달에 3,000 버는 걸로 바뀌는 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돈 벌려고 시작을 할 때 꿈꾸는 그 마지막의 이미지를 달성하는 데까지 5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2015년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또 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5년 전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런 건 기억나. 내가 그때 어디 갔었지, 이런 건. 근데 5년 전에 거기 갔었는지 4년 전에 갔었는지는 모르겠어. 그치.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참 시간 빠르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5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 앞에는 엄청난 축적과 노력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갑자기 빵 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제가 이거 부동산 투자하고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참 신기해. 나는 이제 부동산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튜브를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주식을 했던 사람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이 말해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나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냥 비리비리하고 띨띨해 보이는데 부자였네?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폄하하거나 시도도 안 하거나 욕하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묵묵히 참고 걸어간 분명히 인내와 고난의 시기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1년 하다 말고 6개월 하다 말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해요. 예를 들어 너바나님, 저는 1년에 2천만 원 모으는데 부자 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거예요. 1년에 2천만 원, 2년 모으면 4천만 원, 3년 6천만 원,
10년이면 2억? 2억. 이내.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근데 집값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집을 언제 마련할 부자 수 돼? 있을까? 라고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4천만 원, 그 다음에 8천만 원, 1억 6천, 3억 2천 그렇게 계속 멀티플로 올라갑니다. 예,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중요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1년에 2천만 원 벌 때와 4천만 원 벌 때 일상 같으면 안 돼요. 되게 달라야 돼요. 진짜 부자들은 여러분과 다르게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 약간 이런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연구해 보세요. 그분들 일상을 어떻게 보냈지? 어떻게 살았지?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과 상당히 다를 겁니다. 저는 그 부분들이 정말 180도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속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약간. 예,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제 포기하냐, 왜 실패하냐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비유처럼 씨앗을 이제 어디 심어놨어요. 근데 투자를 했죠,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씨앗인 거야. 1년, 2년 지났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년, 2년 지났는데 얘를 이제 뽑아요. 뽑아서 얘는 이건 아닌가 보다. 망했나 보다. 라고 뽑아요. 근데 나중에 기다려 보면은 얘가 씨앗이 새싹이 좀 더 기다려서 새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날아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2009년도에 분당의 아파트를 되게 꼭지 잡아 샀어요. 정말로. 2009년이면 완전. 완전, 그러니까 그때 꼭지 잡아, 분당의 최고점이었을 때 꼭지 잡아 샀는데 이게 거의 2015년까지 가격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팔았어요. 제 주변에서. 다 팔죠. 2011년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르고 2013년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르고 그러니까 거의 다 판 거예요. 예. 근데 이게 2015년부터 갑자기 2억이는 게 3억 5천이 되고 또 그 1, 2년 사이에 또 이게 막 6억, 7억까지 가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그러니까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이제 제 강의 들었던 분들께 이 복리의 법칙을 가지려면요. 조금 기다림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게 진짜 저처럼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막 남들이 환희할 때 오히려 되게 두려워해요. 오히려 남들이 진짜 두려울 때 용기를 내거든요. 사실 이게 버핏이 했던 말이에요. 굉장히 공감하는 바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실 이런 시기들이 굉장히 저는 설레거든요. 아, 좋은 시기 또 오는구나. 오겠구나. 또 기회가 또 한번 수도권에 한번 또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월부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은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고 여러 가지.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위험한데? 지금 가격 너무 안 좋은데? 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환희를 하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 또 그렇게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복리의 법칙을 내가 누리려면 중요한 거는 우량의 자산이어야 돼요. 우량의 자산을 정말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사서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건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공감해. 진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 너무 알죠? 공감하는 것 제가 옛날에 막 저희 막 실전바이는 강의할 때 정말 그때 샀으면 정말 다들 정말 좋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많이 팔더라고. 맞아. 되게 안타까운 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막 너무 불안해 하더라고. 제가 막 제발 그러거든요. 그때 막 이런 얘기 하면은 5년만 제발 기다리라고. 본인이 가치 있는 물건을 사고도 이 가치인지 본인이 판단할지 모르니까, 얘가. 맞아. 얘가 지금 내가 무릎에 산 건지, 허리에 산 건지, 어깨에 산 건지도 모르니까, 물론 본인이 비싼 가격에 사면은 팔아야 돼요. 가치가 없는 건데 비싸게 샀다. 아니면 가치가 있어도 너무 높게 샀다. 그러면 사실은 막말로 저희 하는 말이 뒤지는 거예요. 복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큰 돈을 벌고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대가를 엄청 크게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 복리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편이 되는 거. 근데 그런 거가 예를 들어 내가 아까 2억을 샀는데 이게 똑같이 2억 2천, 2억 4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티플로 올라요. 한 번에 오를 때는 부동산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저평가된 부동산을 잘 샀다면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특히 이게 시간의 복리 효과에 대해서 더 이제 공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 그 시간은 복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준비를 했으면은 보상을 줄 것이고, 그 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흘려보내면 또 그에 따른 또 다른 걸 또 주게 되는, 복수 대가를 멋있다. 치르게 하는, 그러니까 시간은 꼭 너에게 복수를 한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한 친구는 당연히 성적이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뭐 공부한 친구는 성적이 나아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퇴근 후에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게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뭐 처음에는 뭐 똑같아. 어차피 둘 다 똑같이 직장 다니고 여전히 사는 게 퍽퍽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은 꾸준하게 퇴근 후에 무언가를 이제 뭐 말씀하신 돈을 버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거기에 계속 투입을 꾸준히 해 나가면, 초반에는 그 차이가 둘이 별로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게 2년, 3년이 지나면은 그 둘의 자산의 격차는 확 벌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그거를 느끼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체감을 하니까, 이게 그 시간의 복리가 정말 너무 중요하고 무섭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가르친 분들이 1000명이 넘잖아요, 제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이제 시작과 이제 현재를 알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그래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사면 다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락장을 겪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상승장 때 운 좋게 돈 벌었던 친구들이 하락장이 되게 많이 까먹고요. 그 다음 상승장에서 절대 길을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예. 근데 내가 꾸준하게 진짜 인풋하는 친구들, 책도 읽고 열심히 임장도 다니고 뭐 정리도 하고 이런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래요. 같이 시작하니까 같이 돈 벌 수 있지라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인풋했던 것만큼 정말 그 배수가 막, 어떤 사람들은 뭐 5년 뒤에 뭐 10억을 번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30억을 번 사람도 있고 50억을 번 사람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도 또 이제 그냥 그대로인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집 하나 사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인풋의 양이 결과적으로 그 내공,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돈그릇을 켜야 된다. 돈그릇. 돈그릇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책, 뭐 임장, 강의, 실전 투자 이런 걸로, 인맥 이런 걸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말 잘 레버리지 하게 된 거고, 어떤 사람은 시간의 복수를 얻어서 나랑 같이 했던 친구는 지금 뭐 정말 이랬는데 나는 그렇네 라는 것들이 겪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참 저기 한 게, 제가 가끔 물어봐요, 주변에. 당신 2015년에 투자를 만약에, 그게 아쉽다는 거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제가 이걸 좀만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이거를 2022년 다 돼가지고 알아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고 힘듭니다. 이제부터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막상 하려고 하는데 뭐 집값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주식도 떨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5년에 투자 시작할 때 저하고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분들은 잘 됐냐? 제가 물어봐요. 만약에 님이 지금 아쉬우시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저와 같이 2015년으로 돌아가면 포기하는 자신 있냐? 자신 있대. 근데 그 시기에 했던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포기한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 시기와 상관없이 갖춰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랑 상관없이.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천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빨을 꽉 깨물고 버티는 타입이라기보다 그냥 원래 그냥 둔감한 타입이고요. 그냥 괜찮겠지 뭐. 막 이런 타입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민하고 그런 분들은 또 이빨 꽉 깨물고 버텨야 되고, 이런 뭐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나중에 큰 결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도입에서 얘기했던, 저 사람 뭐 그냥 겉보기에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부자였어? 깜짝 놀랐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겉보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전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방송 준비하면서 아까 너바님이랑 또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 나 혼자 산다 나온 거 보고. 나 혼자 산다 아니라 손세이션. 황희찬 선수. 그냥 하는 게 축구장 갔다가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나와가지고 동네 산책하는 거밖에 없더라고. 이어폰 꽂고. 진짜 단조로워.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지. 황희찬, 야, 돈 얼마 받았다고? 이종료? 미쳤다, 막.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사실 갑자기 나온 선수도 아니고 올림픽 대표부터 옛날부터 얘기 많았고, 옛날에 욕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근데 결국에 꾸준하게 계속 그 자기 걸 인풋을 넣으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그냥 진짜 축구장 집 그거밖에 안 하더라, 진짜. 맞아. 예. 거의 집에 누워있고 아니면 쉬고 있고. 그러니까 깜짝 그게 놀랐어. 모여서 쌓여가지고 막 이적료 몇백만 파운드가 나오는 거지. 그 앞전의 시간을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장난 아니었더만요, 거기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 인내를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제가 보기에 내 인내심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맞아. 지금이. 주식 안 좋고, 부동산 안 좋고, 다 안 좋으니까, 지금 인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니까, 오히려 그냥 뭐 너무 이빨 꽉 깨물고 버틴다는 생각보다, 내 목이 날아가는 게 아니면은 그냥 덤덤하게 지내시는 게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길인 것 같기도 해요, 제 경험상.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복리효과를 만들고 싶은 단 한 가지 여러분 댓글로 적어주세요.